안녕하십니까. 뉴스바리스타 윤민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새벽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보복을 위해 이라크 아인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보도되자 전 세계 언론은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까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몇 시간 뒤 이란 언론에서는 미국인 사망자가 80명이라는 보도를 했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사상자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 CNN은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 대신 평화로 이란을 끌어안겠다며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운이 감돌던 중동 정세가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에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미국인 사상자가 없고 이라크 미군 공군기지 내 피해가 적어 결정한 선택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직면해 있는 트럼프가 이 자국 내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 이란과 짜고 쳤다는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수십 발의 로켓은 미군 사상자를 내지 않았고 공군기지도 아주 일부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조합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로켓 공격을 받아도 피해가 적은 지역을 알려주었거나 또는 이란이 로켓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했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도 음모론에 대해서는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어제 이란의 미사일 발사 후 금융시장도 함께 출렁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에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8일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영공에서 비행 중 추락하며 탑승자 17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이날 새벽 이란이 미군 기지에 로켓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륙 도중 테헤란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락한 보잉 737 여객기가 기체 결함이 아닌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지 못할 일로 3국은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했으니 당국에서 조사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우리 영공에서 추락했으니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블랙박스를 가져간 이란, 그리고 애초에 항공기가 보잉사 737 여객기니 기체 결함 확인을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블랙박스를 달라고 하는 미국. 국가적 재난을 두고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여객기가 순수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인지 이란의 로켓 요격으로 추락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애꿎은 유족들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적 제재를 예고하며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하고 이란은 트럼프의 이런 결정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후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 박찬호 부장검사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한동훈, 박찬호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사실상 윤 총장의 수족을 모두 잘라냈다는 인사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저녁 검찰 인사 단행이 속보로 터져 나오면서 전국민적 관심과 범야권에 적잖은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범여권 또한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지나쳤다라는 호평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 단행 준비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었다는 건데 이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이날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할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을 배제한 인사 단행이었다라는 타이틀로 검찰 패싱 인사 논란 불가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얘기는 다릅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공개 주문 끝에 검찰 인사를 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논란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단행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기존 수사 지휘부를 거의 다 드러냈습니다.
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과 그의 수족 한동훈, 박찬호 부장검사 등 간부들이 모두 좌천성 교체되면서 앞으로 윤 총장의 수사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뿐더러 국민적, 범야권적 비난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 일가, 의혹 수사로 정부 여당과 마찰을 빚었던 상황에서 좌천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물갈이 인사로 정권을 겨눈 수사 동력을 제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지휘부 교체로 다시 기록 검토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당연히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총장의 사단을 대거 떠나보내고 앞으로 추 장관과 함께 호흡을 할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언론 홍보팀장으로 있었던 심재철 검사는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임명되며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전면 지휘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범야권과 전 국민적으로 하다못해 여권조차 말도 안 되는 인사 단행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9일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친문유일 체제가 완성됐다, 이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론까지 제기하면서 추 장관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심재원 원내대표도 이 비난에 앞장섰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 군사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양측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 중에 있는데, 이번 인사가 정당했다고 보는 반면 무리한 인사였다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인사 단행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면 안 된다, 이 검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인사였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여권 의원도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달라고 한 바 있다,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과 기술을 충분히 고려한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명을 거역했다고? 조선시대인가? 왕인가? 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 식구 챙기기식 인사로 앞으로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 개입, 감찰무마 의혹 등의 수사가 조용히 묻히거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전국민적 비판, 문매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바리스타 윤민석이었습니다.